1번 보자. 1번 저번 시간 하다 말았냐? 봐보자. 뭘 하다 말았지? 저번 시간에, 설명하기 말 길어지니까 하다 말았구나. 봐보자.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억나요? 어떤 접선에 수직이 되는 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점까지 연결했더니 이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 되는 그 지점 있잖냐? 거기에서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나? 안 나냐? 안 나. 안 나면 다시. 이게 왜 수직이 되는 지점에서 최소가 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돼. 얘가 이 0,1에서 거리를 키우잖냐. 거리를 키운다라는 것은 반지름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울 때가 접할 때예요. 오케이. 접할 때야.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가 접할 때니까 이 점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한 점에서 이제 스치듯이 지나친다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접선이 일치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얘가 접선이 생겼을 때 이 접점에서 수직인 선이 중심을 지나칩니다라는 걸 알잖냐. 중심을 지나친다라는 것은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실제로 가까운 점은 여기서 이 가까운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법선이 지나는 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0,1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저 원하고 함수하고 접해요? 네. 왜?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지. 아니 잠깐만. 이해가 안 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접할 때 최소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실제로 이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1이다라고 얘기해 주긴 힘들잖냐? 얘가 계속 쫓아오네. 얘가 반지름이 1이다라고 얘기하긴 힘들어. 그 거리를 그냥 어떻게 놓을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접선의 방정식 세워서 할까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얘랑 무엇이랑? 얘랑 연립했더니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대신에 y 플러스 2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는 r의 제곱인데 y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 마이너스 r의 제곱.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왜 r의 제곱이냐고? 반지름이 r로 잡았거든. 반지름 이런 게 아니고 중심이 0,1을 지나치고 반지름이 r인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접할 때를 구해주겠다라는 게 목표야. 왜? 그 지점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의 반지름이 이 점으로부터 이 곡선까지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제 이 거리에서 얘로부터 이 곡선까지 떨어진 최소의 거리 R에서 무엇을 빼주면 됩니다? 반지름 길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접선을 새우 살라다가 접선을 새우 해도 나름대로 재밌겠지. 너희가 수투까지 다 안 배운 친구가 있었지. 미분해서 식 세우면 되잖냐. 혹시?
혹시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x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2x? 그러면 이 점이 뭐 t,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t분의 1 수직인 직선이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뭘 지나는데요? 0,1을 지나는 t의 값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t의 값, 수직인 접선이잖아요. 법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이제 t의 값 찾아주면 이 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 1 빼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투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3번 보자. 근데 너희 학교 시험에서 그 수투를 여기 써도 되거든? 근데 가끔 여기 이제 미분해서 해버리고 문제를 풀기도 하잖냐. 근데 객관식은 써도 상관없다만 소출형에서 그거 쓰려면 증명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하면 돼. 그 소출형에다가 왜 이렇게 된가 증명을 쭉 해놓으면 되잖아. 그게 더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기 주어진 방법대로 푸세요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4번 보자. 45도를 만족한 점 P가 있대. 오, 이거 나름 재밌지. 봐봐. 나한테 점이 두 개가 있어. 그냥 대충 찍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 다음 B가 5, 3.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점 P가 있거든? P가 항상 각이 45도래. 이 점 P가.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라고 했잖냐? 그때 OC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K 값에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거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겨요. 뭐 대충 그려도 그려줘. 나 잘 그려서 그래. 원 그린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칠판에 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지 나. 그래도 옛날에 원 잘 그렸어 나. 잠깐만. 칠판으로 나한테 배운 친구 아무도 없냐? 한 번 내 칠판에 써가지고 해준 적 있지? 있지? 너희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돼가지고. 이거 꼬장 나갖고 어디 가 있는 동안. 연기 난 적 있잖아. 없었어? 요새 연기가 난 적 있었어. 이솝이 아닌 거였구나. 연기가 났어. 그래서 쫄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못 썼어. 나 완전 왕쫄보잖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5도야. 그러면 이거의 중심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잖아. 45도면 원주각의 크기가 이거면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직각은 어디에 있나 라는 거잖냐. 근데 이거 P의 위치나 반지름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마주식인 P가 있어. C라고 하는데 OC의 길을 K라고 할 때 K의 최소값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45도가 되게끔 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직각이 되게끔 하는. 그러면 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지. 중심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반지름의 크기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잖아. 반지름 크기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 얘가 몇 도인데? 90도. 이 길이가 얼마인데? 6, 12. 6루트 5. 그래요? 그럼 반지름 길이 안 주어졌어? 다시. 수직. 이 길이가 6루트 5. 반지름 길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네. 오케이, 주어졌어? 거기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미안해.
3루트 10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중심의 위치는 두 군데가 있을 거거든?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어떤 부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최소인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구하면 빨리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빨리 구해요. 봐봐. 일단 우리 이 좌표를 구해야 돼. 이 좌표가 뭐야? 2, 마이너스 3. 항상 합동인 도형이 생기는데 합동인 도형은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은 합동이야. 이 각의 크기랑 점이고 점이면 x거든. 그래요?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 이거 얼마예요? 일단 이제 이 3 증가할 때 6 증가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2야. 그럼 얘가 수직이니까 6 증가할 때 3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 마이너스 아니지 3 더하고 5, 6 빼야지 마이너스 9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똑같잖냐? 이거 너무 멀리 갔다. 이 점의 좌표도 똑같잖냐? 얘가 이제 도형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냥 받아들여. 얘가 점이고 x잖냐? 그럼 얘가 얼마? 6 증가한 동안 3 감소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6 증가한 동안 3 감소해요. 8,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최소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왜? 기적의 뭔가 계산. 이상한데요? 기적이 계산이야? 다시 그럼 다시 하자. 팔이 없는데요? 다시 팔이 없어? 다시 봐. 다시 봐. 그럼 다시 해. 순간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다시 하자. 창조해버렸어 내가?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랑 기울기 2일 때지. 6 증가할 때 12 증가했으니까 얘가 5, 3.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 내 잘못했네.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미안해.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잖냐? 이거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근데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니까. 내 진짜 멋대로 해버렸구나. 미안해. 직각이 되는 거니까. 이 직각이 되는 거예요, 약간? 왜 직각 맞아? 이게 왜 직각처럼 안 보이는 거냐면 이 프로젝트가 약간 길어져가지고 이것까지 계산할게. 이 정도로 줄이면 이게 직각처럼 보이네. 나는 전혀 직각처럼 안 보이거든 지금. 철저하게 내 위주니까. 이거 프로젝트 좀 수정 좀 해야겠다. 나중에 내가 수정할게.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이 길이 얼마였어? 이 길이 얼마였어요? 3 루트 5. 그러면은 이 길이도 3 루트 5거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b를 통해서 그대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냐.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여가 x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여기가 x가 돼요. 오케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점의 좌표 뭐였어? 2, 마이너스 3이었던가? 그러면 3 증가할 때 6 증가했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변할 때 얘가 6 증가할 때 3 감소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6 증가할 때 3 감소하면 기적의 계산법이 맞았구나. 8, 마이너스 0. 그래요? 근데 너희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6 감소할 때 3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6 마이너스 4, 0이에요? 그러면 원점부터 최소값의 거리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미안. 5번 보자. 우리가 오늘 이거 끝낼 수 있어. 평행 이동까지 끝내면 진짜 아름다워질 거야.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시험 볼 수 있어. 안 돼. 5번 보자. 그리고 우리 1등급 나가자. 깔끔하게 세 단원 나갈게. 대단하 되게 힘들 아니, 한 번에 한 단원씩 풀면 되지. 왜? 한 번 2차 함수, 한 번 원, 한 번 부등식. 수업 몇 번 나왔어요? 오늘까지 5번. 이건 절대 못 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번 맛있는 거 먹는다 해야 되죠. 맞아요. 그땐 영화 보기로 했잖아요. 너희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했지. 그건 좀 그렇죠. 그러세요. 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있어. 근데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이고 움직여.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니들이 생각을 해봐. 루트 2인 원이 움직여.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냐. 움직이면 항상 일정한 직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였을 때 나타내는 영역이 여기서 또 루트 2만큼, 여기서 루트 2만큼 떨어진 직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역하고 이 영역 사이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y는 2x거든. 여기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거거든. 이제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좀 더 크겠지. 루트 5가 되고 루트 5가 되는 이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이 사각형의 이 내부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길이 구해주고 높이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잖냐?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래?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봐봐. 이게 이제 y는 2x라는 직선이에요. y는 2x라는 직선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 근데 이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 떨어진 길이들을 나름대로 체크해 볼 수가 있어. 얘가 1만큼, 2만큼 옮겨간 거잖냐.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제 평행이동하기를 1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만큼,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직선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자.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세워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 y는 2에 1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대 1의 b가 성립할 거니까. 루트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을 바로 이렇게 이제 닮은 이 도형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걸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찾아도 상관없냐면,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 기울기가 거리가 루트 5만큼 떨어진 직선을 찾아도 상관없잖냐.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또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이 거꾸로지? 2만큼, 1만큼. 오케이?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직선도 똑같아. 얘가 지금 루트 2만큼 떨어져 있거든? 기울기가 1이야. 그럼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1만큼 올렸으니까 2만큼 올린 거랑 실제로 똑같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생깁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둘, 셋인데 이게 네 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는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당장 밑변의 길이나 우리가 알아. 사실 이제 이게 다 구할 필요 없는데 그냥 다 구해본 거야. 이 두 점 사이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그지? 두 점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두 점 사이는 구할 수 있고 이 높이는 그냥 2 루트 2예요. 높이는 그냥 2 루트 2야. 왜냐면 루트 2 루트 2잖아. 그래요? 그래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다음 봐봅시다. 6번 보자. 6번도 나름 재밌어. 6번이 이제 왜 재밌냐면 봐보자. 직선 L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2미의 한 점 P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 A, B를 지나는 직선인 P 위치와 관계없이 한 점 Q를 지난다. 중심과 Q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던가? 처음 들어본 거 같냐? 프린트까지 뽑아준 것 같은데. 아무튼 극선이라고 불렀어. 이거를 극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다시 또 해봐. 기억이 날 때까지 우리가 해보는 거야. 중심은 0,0이라 할게. 이게 일반적인 원으로 등장해 있잖냐. 오케이? 이러면 나름대로 이것을 고정된 좌표로 바꾸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았어. 그러면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직선을 뭐라고 잡는 게 좋겠냐라는 거냐면, 뭐라고 잡으면 좋겠어? x는 2라는 직선이라고 그냥 버젓이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잖냐. 그래요? 이렇게 잡아도 우리가 이제 Q점의 좌표는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접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잖냐.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Q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문제야.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극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극선은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어. 밖에 있는 점 A, B에서의 이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지나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접점을 지나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이게 극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워요.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결론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이거 그때 배웠으면 나름대로 기억할 수도 있겠네. 왜 그래? 내가 친구 무시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너는 알아?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안 척해? 봐보자. 혹시 알지도 몰라. 자신감. 항상 자신감이 중요해. 우리 자신감을 갖고 공부합시다. 몰라도 자신감 있게. 네. 오케이. 보자.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런 말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수업 진도 나가야 되니까 진도 나가자. 우리가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울 수 있네. 그 다음에
감마 콤마 델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감마 x 플러스 델타 y는 r의 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네. 이 두 직선이 뭘 지나? a, b를 지나. 오케이? a, b를 지나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좀 적을게. b 베타는 r의 제곱이랑 a 감마 플러스 b 델타는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때 이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감마를 감마 콤마 델타를 알파 콤마 베타랑 감마 콤마 델타의 델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듯이 똑같이 세워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밖에 한 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을 이 접선의 방정식 세우듯이 똑같이 세워주면 이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웠어. 2, K라는 점에서 극선의 방정식 이게 뭐냐면 뭐가 되겠냐? 이게 지우자. 지워도 상관없지? 극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2x, ky, 1이에요. 오케이? 반지름이 1인 원열자냐? 그러면 임의의 k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이 주어졌어. 임의의 k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은 뭐냐면 y는 0이랑 x는 2분의 1이 돼요. 오케이? 항상 0,2분의 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네. 2분의 1, 0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방금 전에 했던 거 너희들이 한번 직접 써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줄게. 빠꾸해서 해줄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봐. 지금 한번 정리해보세요.
7번 보자. 오, 시간 빨리 가. 오늘 한 6분 되겠네요. 끝낼 수 있을걸? 응? 응? 괜찮아. 거기는 빨리빨리 끝나. 어려워요. 응, 나도 알아. 오늘도 한 시간만 하면 됐어요. 응? 아니, 너가 시험 보기 싫다면서. 너희들이 선택한 거지. 항상 선택은 너희들의 최선의 선택이야. 저번에 내가 말해줬지. 그때 상황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 안 해줬던가? 볼까? 반지름이 1,1이고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1인 원.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거든? 만나는 점의 중점을 연결한 거야. 만나는 점의 중점을 연결한 거거든? M. 그렇지? 이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점은 항상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수직이에요. 그런가? 수직 이등분 되는 점이에요. 이 M은. 오케이? 이게 이 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직각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 M에 대한 좌치가 무엇인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들지. 보조선이 이렇게 하나만 더 있으면 지름을 예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비웃지 마. 대충 그래도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 거야. 너희들이 못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의 좌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원 내부에 있는 거니까 얘로부터 얘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반원이지 않냐? 그래요? 도형의 길이 다 구해졌네. 반지름 길이는 뭐예요? 2분의 루트 2고 파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오케이? 또? 뒤 없지? 8번 질문 아니냐? 뭐야? 왜 안 꽂히지 이거? 꽂아야 되는데 안 꽂히네? 기분 나쁘게 굉장히 열심히 다 녹음되고 있는 건가?